자, 오늘은 뉴스민 타임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대구 경북 독립 언론 뉴스민의 기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죠. 장명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뭡니까? 네, 뉴스민은 이번 총선에서 이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 시리즈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후보자들의 이 기후 정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살피고 고민을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기후 의제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 분들이라면 이미 또 살펴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에 나선 이 대구 경북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체로 기후 위기에 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당선자들의 이 기후 공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총선이 끝이 났고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경산마저도 어라 했던 경산마저도 결국 최경환 후보가 떨어지면서 전체 지역구가 빨간색으로 색칠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구보다도 더 지금 이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해관계가 더욱더 급한 곳이 경북인데 경북 지역의 기후 공약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당 차원의 이 정당 공약을 좀 공통적으로 기입한 걸 제외하면 공약집에 기후 위기 대응을 명시한 분은 딱 한 분 계셨고요. 이제 경북 상주 문경시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이미자 당선인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근데 또 내용을 좀 보면 네. 이게 기후 위기 대응이 맞아?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얘기인가요? 말씀드려볼게요. 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이라는 말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네. 4대 강보 용수 공급 체계 마련. 용수 공급 체계 마련. 네. 그리고 기후테크 기반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 조성 요 공약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후 위기를 위해서 뭐 기후라는 말이 붙었지만 이게 꼭 기후 위기가 안 붙어도 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공약이라고 좀 엄밀히 따지자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듣기에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싶거든요. 네. 청취자분들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4대강에 고여있는 4대강 보에 고여있는 보가 닫혀있으면 물이 고일 테고 그럼 그 고인 물을 용수로서 쓸 물로서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해서 뭔가 뭐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이게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뭐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낼 건지는 이제 명확하진 않은데요. 일단은 요 말 자체로만 보면 이제 이 4대 강보의 용수를 뭐 활용해서 뭐 농업 용수로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대 강으로 인해서 물이 고이고 그래서 녹조가 뭐 형성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이게 4대 강보 해체를 주장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일련의 그런 상황이나 분위기를 봐도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대책이나 어떤 기후위기 공약으로 이게 맞아? 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지요. 제가 한번 이제 점괘를 한번 내보자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후위기, 비가 안 오는 게 기후위기다. 비가 안 오는 걸 대비해가지고 보에 물을 가둬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뭐 기후 오케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의 점괘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점괘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공약. 네. 그리고 아까 뭐 무슨 테크, 기후테크,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뭐 이런 이제 이런 기술,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어쨌든 좀 뭐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기후와 관련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저감하겠다. 그렇게 하는 좀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도 말이 좀 되네요. 어쨌든. 근데 이게 어떻게 실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자체가 기후 위기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또 의문이 또 마찬가지로 따라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공약집에 실려 있으면은 그 공약집에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내실 있는 토론이 오고 갔으면 우리가 이렇게 점괘를 내는 일이 없었을 텐데 토론이 있을 수가 없죠. 뭐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에서 뭐 하려 토론을 깊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현실은 이런데 사실 진짜 이번에 꼭 좀 들어갔어야 됐다 공약에 이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 금사과 논란, 뭐 대파 같은 이게 농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이 선거 국면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게 또 제일 큰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는 지역이 결국은 농업이고 또 경북의 좀 중요한 기반 산업이 농업임을 생각을 했을 때 예. 이게 좀 뭐 농업재해를 좀 예방을 하고 그리고 또 농업 이런 재해로 인한 피해 때문에 또 이 농업을 지속해야 할지 또 여러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재해가 발생되면은 좀 이런 농민들의 좀 손해를 또 좀 보전을 해서 이게 농업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떠나가시고 접으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기반 산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좀 뭐 농어민 수당 같은 것들을 뭐 현실화한다던가 아니면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어쨌든 이 농작물 변화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대체 작물 발굴 사업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또 친환경 좀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좀 그런 정책들 또 아니면 이런 법을 마련하겠다 이런 좀 적극적인 좀 정책 제안들이 좀 있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후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많이 분석들을 했는데 사실 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은 뭐 일개 각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전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서 일단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원인은 이제 국가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기업들이 노력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 당장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는데 뭐 하느님이 기후님이 뭐 이렇게 하늘의 뜻대로 멋대로 움직이는데 나라님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손 놓는 느낌으로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진짜 지금 농업이 여러모로 이제 해가 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전 한 2000년대부터 생각해 보면은 한미 FTA 때문에 한번 큰 변곡점을 맞았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비 속에서 근근히 이어오다가 이제 한때는 또 귀농열풍이 일었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유행처럼 마치 우리 대왕 카스테라가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진 것처럼 샤인머스켓 뭐 이런 거 막 유행했다가 없어지고 금방금방 이제 뭐라 그럴까 지속성 있는 산업으로 육성이 안 되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무 극소수고 전체 유권자에 비해서는 농업 인구가 너무 극소수고 하다 보니까 정치들이 하여튼 표되는 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문제는 그냥 논외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경북에 경쟁이 됐더라면 후보자들끼리 경쟁이 됐더라면 뭐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제가 뭐 절대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당선 인사를 할 때도 두 사람 누구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대구 경북은. 안 보고 찍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을 보고 찍어 놓으니까 당선 인사하는데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된. 시의회가 국의회가 뭐죠. 뭐 도의회가 뭐 이렇게 된다는. 이건 진짜 우리가 스스로 유권자가 되짚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대구도 그렇고 저기 호남도 그렇고요. 다. 자, 그러면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 네. 대구 당선자들 공약은 뭐 좀 있을까요? 네, 그 대구 당선자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대구 당선자들이 총 12명인데요. 그 가운데 4명에게 이런 기후 위기 정책이 공보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꽤 있네요. 이제 마찬가지로 정당 공약을 붙여넣기 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정책을 이렇게 언급이 됐더라도 사실상 그 공보집 전체를 보면 이게 개발 정책에 더 방점이 찍혀 있어서 이게 사실 뭐 오히려 이걸 안 하는 게 기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단은 그 4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동구 군위군을의 강대식 당선자님이랑 북구갑의 우재준 당선자, 수성구을의 이인선 당선자, 요분들 같은 경우는 국힘 차원의 정당 공약들이 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달서구갑 유영하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공약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신 건 아니지만 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저감, 뭐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한 공약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개발 정책 비중이 더 커서 이게 사실 그린워싱 이제 뭐 실제로는 환경을 위한 행동이 아니지만 그런 척하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잠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지 좀 궁금해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신공항이나 뭐 대구 도시철도라든지 아니면 도시정비사업,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내세우거나 앞부분에 얘기하거나 주요 공약으로 이제 뭐 공약 전체의 뭐 절반 이상이 이런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7대 공약 중에 5개가 그렇다거나 아니면 핵심 공약 4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그렇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중이 훨씬 더 이제 토건 개발 사업에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근데요, 그 정치인들이요, 그 공약집 만들 때 뭐 후보자 본인의 의사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런 거 귀찮아하는 후보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냥 보좌진이나 뭐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적으면 한번 쓱 읽어보고 좋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든 뭐 성의 있겠습니까? 어차피 짝대기만 꽂아도 다 되는데 정당 그 공약집 보고 그대로 복부사거나 살짝 바꿔도 아무 이상 없어. 읽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잘. 네. 자, 그러면 대구는 또 시각을 달리해서 대구 당선자들의 공약에는 이건 진짜 꼭 있어야 됐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서도 네. 이제 기후 시리즈를 이번 총선 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사실 개발 말고도 이 기후 위기가 닥치면 우리 사회 특히 또 뭐 지역의 약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뭐 비용들은 결코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일단 더 필요한데 뭐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방대하게 있겠지만 뭐 일단 한 가지만 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데프리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뭐 최근 10년간 뭐 얼마간 이 뭐 이제 폭염 일수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살폈었는데 이게 폭염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이제 이게 워낙 그때 극심했던 더위로 그때 처음으로 폭염이 재난 중 하나로 이제 그 관련 법에 명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최근 몇 년간은 그때보다 조금 덜 막 많이 덥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관심이 떨어졌는데 불과 이번 주말에 되게 더웠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벌써부터 덥기 시작하면 또 올 여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폭염 관련해서도 뭐 주거 환경 개선이라던가 또 이 폭염에 취약한 또 취약 계층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일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폭염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뭔가 이거를 뭐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이거를 명시를 하거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현행법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앞서서도 이게 공약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뭘 짓고 만드는 거는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지자체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국회의원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법을 만들고 또 나라 살림을 또 이거를 잘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뭐 감시하고 그런 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집을 보면 오히려 이 개발 토건 사업을 하다가 나라 살림을 다 이렇게 말아드시는 거 아닐까, 세금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오히려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공약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 약자를 보호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이 법을 만드는 자신들의 역할을 좀 더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의제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방선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기초의회가 있잖아요. 기초의회가 밀착해서 이제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여론을 집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제된 의사표현으로 만들어서 조례도 만들고 혹은 이제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소통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걸 수용을 해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추진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이제 선순환의 그림인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실체가 있나? 제가 대구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대구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큰 게 하나 생겼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무슨 역할을 해서 만들어진 건가? 혹은 도로가 하나 시원하게 고가도로가 생겼다.
국회의원이 힘썼나? 이상해요. 그게 뭔가 어색하거든요. 그렇게 보기에는. 그럼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게 뭔가? 지금은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일보다는 이제 중앙 정치에 관심이 많고 국민의힘 당직자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지역이 잘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잘 선거운동 잘 안 합니다. 얼굴 보기 힘들어. 당선 인사할 때 처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100여 석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 3선, 4선, 2선 뭐 이런 중진들이 그나마 이제 당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3선, 4선 할 수 있는 데가 TK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서 3선, 4선 하기가 힘들어요. TK, PK 외에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중앙으로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어차피 일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찍어줄 건데 뭐하러 일을 잘해. 뭐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역주의 타파라는 것이 무슨 뭐 관념적이고 뭐 이렇게 당위 뭐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지역주의가 타파돼야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다뤄왔던 이런 기후 위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담론들이 국회의원들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공천만 받는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골치 아프게 이런 문제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중앙당에서 고민하는 거 뺏겨줘 받아쓰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얼마나 지나야 이게 개선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꼭 국민의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무비판적으로 누군지도 모르고 국민의힘을 무조건 맹종하는 선거의 결과가 실제로 이렇게 정책의 실종, 정치 실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2의 보수 정당이 나와도 된다. 저는 그래서 보수 정당끼리라도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어쨌든 투표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하다 보니까 기후로운 투표 생활 뭐 요게 지금 이제 일단락을 지금 지어야 되잖아요. 네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총선 대비해서 네. 모든 기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 또 약간 총평 내지 소감이랄까 이번 총선 준비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중요한 의제고 필요한 의제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기후로운 투표 생활이라는 시리즈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기후라는 것들이 의제가 되지 못하고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선거의 시점상 분위기상 결국은 좀 이제 그냥 정치 이슈로 가다 보니까 좀 결과적으로는 또 정책 실종이 됐고 좀 또 이런 의제 실종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했던 이 의제가 또 조금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되지 못했던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계속 해 나가야 될 좀 중요한 우리 사회 의제라고 생각이 돼서 또 이번에 또 취재를 가면서 이제 제가 갔던 곳들 중에 하나는 포항이랑 예천을 갔었는데 포항 예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포항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흰남노로 이제 또 좀 태풍을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셨고 예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산사태로 지난해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 딱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많이 보도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이분들이 어떻게 이 재난을 또 극복해가고 지내고 계신지는 또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잘 다루어지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처럼 또 꾸준하게 이게 그때 딱 일이 터졌을 때뿐만 아니라 꾸준히 관심 갖고 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좀 들여다보고 계속 좀 취재를 해 나가야겠다. 또 이런 것들 지금 당장은 또 뭐 이렇게 의제가 되지 못하고 이슈가 되지 못하더라도 또 이런 것들 꾸준히 좀 DB를 만들어가고 쌓아가면 또 이게 또 다른 언론이나 또 이걸 보고 또 다른 분들께서 또 많은 또 좀 자극을 받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는 또 계속 이런 의제를 좀 열심히 취재를 해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사람이 많이 죽어야 꼭 뭐가 생겨요. 죽어야 법이 만들어지고 죽었을 때 사람들이 충격받아서 여론이 몰리고 언론이 집중하고 정치인들이 그에 맞춰서 아주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약간 날림성 법들을 난무시키고 그래서 극단적인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게 너무 과하다고 문제 지적되면 또 거꾸로 또 반대 여론이 심해져가지고 또 극단적인 다른 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뭐 숙고가 없이 해외 법에 대한 연구 없이
그냥 여론에 휘둘려가지고 어디에 표가 나오나 연구만 하는 그런 행태들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이요. 우리 뉴스민 같은 언론을 깊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유권자가 강해지고 똑똑해지는 거 외에는 정치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은 정치인들 어차피 공부 안 해도 뽑힌다 생각하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 들여다보고 얘는 날림이구나. 얘는 도대체 비전이 없구나. 이런 걸 가려낼 줄 안다면은 그럼 정치인들은 자기 표에 목숨 거는 사람들인데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강해져야 된다. 뉴스민의 존재 가치는 그래서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